안녕하십니까. 현대사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장시간에 걸쳐서 6.25 한국전쟁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2부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1부는 시작에서부터 낙동강 전쟁까지, 그리고 2부는 낙동강 전투에서 북진에서 휴전까지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6.25 한국전쟁은 주로 국방부 전사편찬에서 출발하는 전쟁의 배경과 원인, 이 책을 주로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육사 5기생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대대장들이죠. 그리고 육사 8기생들, 그때 당시 중대장들, 이 사람들 증언을 많이 듣고 노병은 눕지 않는다는 책으로 이렇게 그분들 증언록도 있는데 그 증언록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증언을 이제 참고를 했고, 그리고 중앙일보에서 출판한 민족의 증언, 그 책도 많이 참고를 해서 6.25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6.25는 휴전된 지 지금 올해가 66년인데 65년 동안 어째서 사흘 만에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어째서 육개사단이 붕괴되고, 어째서 사흘 만에 4만 4천 명이 죽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어느 책도 연구해서 자료를 남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44년 동안 연구를 해서 어째서 4일 만에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했는가, 그리고 국군 육개사단이 붕괴됐는가, 그리고 어째서 4만 4천이 죽었는가, 그것을 다룬 책이 6.25 한국전쟁, 국군을 왜 막지 못했는가, 이렇게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썼는데 책을 많이 보지를 않고, 그리고 이걸 알고는 싶어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개정을 해서 이것을 전체 국민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유튜브를 개정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6.25를 알으려면 반드시 조선공산당을 알아야지 설명을 할 수 있지, 조선공산당을 알지 못하면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조선공산당 중에서도 대표가 박헌영이기 때문에 박헌영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갑동이가 쓴 박헌영에 대해서 이 책을 참고로 많이 했고, 그 다음에는 김남식 씨가 남로당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김남식 씨의 남로당 연구도 이것도 많이 이제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쓴 박헌영 전집이 있는데, 이것은 박헌영이가 계속 이렇게 45년 8월 15일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성명서를 냈는데, 그 성명서를 주로 쓴 책입니다. 9권으로 되는데, 그 성명서를 분석해서 어떤 때는 어떻게 성명하고 어떤 때는 어떻게 성명을 했는가, 그걸 분석해서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6.25를 알으려면 48년도 5월 10일 총선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50 총선은 1940년에 해방됐을 때 미군은 남북한이 분단되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제 통일이 된 한반도가 통일이 된 정부를 세울까 연구해서 한 것이 이 모스크바에서 미국하고 소련하고 합의를 본 것이 신탁통치입니다. 신탁통치는 5년 동안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하고 남한하고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겠다, 그런 것이지 신탁통치를 거기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남한의 우익들은 거기서 5년 동안 신탁통치를 결정한 거로 알고 죽자살자 반대를 하고, 그리고 북한하고 조선공산당 박헌영계에서는 죽자살자 찬성하고, 그래서 좌우가 극렬적으로 대려버리니까 하지 정부, 미 군정, 하지 중장, 미 군정에서는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포기를 하고, 미 군정 하지 장군은 이 내용을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유엔 총회에다가 상정을 했습니다. 유엔에서는 북한하고 남한하고 합쳐서 총선을 해서 정식 정부를 뽑자, 이렇게 합의를 해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위원단들이 48년도 1월 8일 서울에 와서 하지 정부하고는 같이 의논해서 합의를 했는데, 북한에 가려고 하니까 북한에서 반대를 해서 합의를 못해서 결국은 이 내용을 또 유엔에다 상정을 하니까, 유엔에서는 그러면은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 선거를 하자. 이렇게 다시 결의를 해가지고 48년도 5월 10일 날 총선을 한다고 공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공산당에서는 50선거를 죽자 살자 반대하는데 그 반대가 48년도 2월 7일 날 남당 조선공산당 남도당 30만 원 동원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50선거 반대 폭동. 그 폭동에 의해서 경찰 사망 5명, 공무원 1명, 그리고 우익 사망 5명, 그리고 폭도 사망 28명, 그리고 남도당의 참가 인원이 자그마치 30만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석을 해서 50선거를 이제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진압을 빨리 해버리니까 육지는 기동력이 있고 그러니까 빨리 진압하는구나. 그래서 기동력이 없는 배로 타고 가서 진압해야 되는 제주도로 이렇게 폭동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27 폭동 연장이 제주 4.3 폭동입니다. 이 제주 4.3 폭동은 50선거 반대하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 주동자가 김달삼, 이덕구 이런 사람들이 주로 했는데 무장을 한 사람들 한 400만 명, 아니 400명, 그리고 이제 죽창 들고 일반인들은 한 1000명, 그래서 1400에서 1500명이 4월 3일 날 새벽 2시부터 이제 우익을 공격하고 파출소 경찰들을 죽이고 이래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제주도 사람들이나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공산당이 뭔지, 우익이 뭔지, 좌익이 뭔지 또는 뭐가 뭔지를 모르는데 조선공산당에서는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선전하기를 해방이 되는데 친일파를 숙청을 해야 되는데 왜 숙청 안 하느냐, 이게 첫째 국민들한테 선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안견이로 친일파를 다 숙청해야 되는데 미국 군정은 자기네 국민이 아니니까 그냥 숙청을 안 했죠. 그래서 친일파 숙청을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두 번째, 너무나도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느냐. 그리고 친일파들은 잘 살고 친일파 아닌 사람들은 못 살고 빈부격차가 심한데 공산당에서는 빈부격차가 없어.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똑같이 사는 세상을 만들었다. 빈부격차가 없다. 그리고 귀천이 없다. 평등하게 산다. 그러니까 그 말에 공산당이 뭔지도 모르고 협조를 한 것입니다. 협조를 해서 하는데 토지개혁, 그러니까 친일파 숙청, 그리고 두 번째 토지개혁. 토지개혁은 일본 사람들이 놓고 간 땅이 있고 적산가고 있는데 그걸 힘 있는 사람들, 친일파들 좀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잡고 있어서 이 적산가옥을 똑같이 나눠갔자.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놓고 간 땅도 똑같이 나눠갔자. 그래서 95개 조항으로 토지개혁을 조선공산당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걸 그러니까 무상으로 이제 지급받아서 무상으로 농사진다니까 너무 좋으니까 친일파 숙청하고, 두 번째 토지개혁, 세 번째 평등에 산다니까 조선공산당이 뭔지도 모르고 다 지지를 한 것입니다. 그런 이제 주종자들은 그걸 국민들을 이용해서 이제 한 거죠. 그 결과가 뭐냐면은 48년도 8월 25일 날 북한에서 선거했는데 제주 사람들이 50선거는 반대하고 북한 선거는 8월 25일 선거는 유권자 8만 5천 명 중에서 5만 3천 명이 지하투표를 해가지고 북한 선거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지를 하면은 이렇게 좋은 세상이 온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투표를 한 거지. 그 사람들이 김일성이가 좋고 그리고 공산당이 좋고 공산당 뭔지도 모르고 사실은 투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는 이건 다 좌파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진압으로 해서 48년도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엄청나게 많이 죽은 결과가 바로 이제 그것입니다. 그리고 남한에서는 지하 선거를 했는데 유권자 850만 중에서 860만 중에서 지하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이 560만이.
그러니까 65%가 북한의 8.15 선거를 지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65%라는 것은 남한의 조선공산당, 그러니까 국민들이 65%가 조선공산당을 지지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총선 결과를 보면은 대한촉성이가 이승만계가 55명, 그리고 한민당 조병계가 29명, 대동청년단이 12명, 그리고 민족청년단이 6명, 한국독립당 김구계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조선공산당은 누가 신청도 안 했어요. 조선공산당이 당원이 60만이요. 그리고 국민의 65%가 지지를 하고. 그러면 조선공산당에서 나도 선거에 참여하겠다 했으면은 엄청난 숫자가 당선될 건데, 조선공산당에서는 입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무소속이 85명인데 이승만은 55명의 국회의원을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고, 무소속은 85명인데 대통령을 만들어내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은 직접 선거인데 그때 당시에는 간접 선거예요. 국회의원 198명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 선거예요. 그러는데 무소속이 85명이니까 무소속이 숫자가 많으니까 무소속에서 대통령을 뽑아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뽑을지 모르고 단결이 안 되니까 못 뽑고, 이승만계에서는 55명이 이제 조병우 한민당계하고 합쳐가지고 이승만을 대통령 뽑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50선거를 반대해서, 좌파들이 반대해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것이 50선거예요. 만약에 조선공산당에서 27폭동이나 4.3폭동을 안고 50선거에 참여를 했으면은 65%니까 198명 중에서 65%면은 120명이요. 그러면 120명이면은 20명이 떨어질 복 잡고 100명은 당선되고, 100명 중에서 또 20명은 떨어질 복 잡고 80명 잡으면, 이게 85%가 이승만도 싫고 조병께도 싫으니까 무소속에다가 투표를 한 거예요. 이게 투표한 사람들은 다 이 조선공산당, 남도당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남도당에서 입후보만 했으면은 85명 이상은 당선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85명 조선공산당이 당선이 됐으면은 김구 선생이나 조소왕이나 허원이나 김삼영이나 그 중에서 대통령을 만들어내면은 그 사람들이 장관 다 임명하고, 각 도지사 다 임명하고, 그리고 참모총장도 좌파로 다 임명하고, 완전히 남한을 장악을 해서 북한하고 남한하고 합쳐서 통일 공산국가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걸 반대를 한 거예요. 반대를 해가지고 국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도 12월 1일 날 13대 반란 사건 때문에 보안법이 통과될 때 그 막 주차살자 반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80명이나 100명이 당선됐으면 이승만 정부는 절대 보안법을 통과시키를 못해요. 그런데 보안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그 전에는 합법정당이었는데 보안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조선공산당은 불법정당이 돼가지고 이제는 뭐 잡히기만 하면은 체포되는 거죠. 보안법 중에서 7조가 가장 무서운 법인데, 고무찬양주의라고 해서 김일성을 찬양한다든지 북한을 찬양한다든지 조선공산당을 찬양한다든지 박헌희가 좋다든지 그럼 그냥 잡아가 버려요. 그렇게 무서운 법이 보안법인데, 그걸 얼마든지 반대해서 보안법이 통과되도록 못할 수 있는데, 조선공산당에서는 한 사람도 국회의원에 당선되지를 못하니까 이걸 반대할 사람이 없어갖고 그냥 통과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선공산당이 불법 정당이 되니까 조선공산당이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간 거예요. 지하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50선거를 찬양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찬양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홍준표인데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 박헌희가 이제 50선거를 반대를 했는데 50선거 반대는 결과 4.3폭동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좌파가 조선공산당이 뿌리가 뽑혀졌죠. 13대 반란 사건 때문에 전라북도에 있는 공산당 당원들이 뿌리가 뽑혔죠. 전라남도가 뿌리가 뽑혔죠. 그리고 대구 폭동 사건 때문에 경상북도 조선공산당이 뿌리가 뽑혔죠. 경상남도 뿌리가 뽑혔죠. 결국은 50선거 반대로 내서 남한에는 조선공산당 60만 명이 있는데 다 뿌리가 뽑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공산당이 50선거 반대 때문에 남한에서 뿌리가 다 뽑히고
반드시 살아서 간 사람들은 북한으로 이제 가버려서 이제 뿌리가 다 뽑혀버리죠. 그래서 50선거가 박헌영이가 참여를 하도록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걸 반대한 것이 박헌영이가 죽게 되는 조선공산당이 남도당이 죽게 되는 결정적인 망하게 되는 원인이에요. 그리고 김구 선생은 50선거를 찬양을 해야 되는데 50선거를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도 이렇게 논쟁을 벌일 때 김구 선생도 반대하는데 너희들이 못한다고 반대하느냐 찬성을 하느냐. 그래서 찬성 반대할 때 김구 선생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김구 선생도 이렇게 찬성을 해서 국회의원에 나오고 국회의원이 돼서 이승만은 대통령 되고 김구는 국회의장이 되고 있어서 협력해서 국가를 잘 이끌어갔으면 너무 좋은데 50선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50선거를 반대했다 그 말은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49년도 1월 18일 김구 선생은 북한에 있는 소련군하고 남한에 있는 미군하고 철수하라. 그리고 다시 평화회담을 하자.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미 선거가 다 끝나고 대통령이 이승만이가 취임식 다 끝났는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리고 미군 철수하라. 그때 아직 미군 철수가 안 했는데 미군 철수가 안 한 이유는 13대 반란 사건 때문에 48년도 12월 말까지 철수기를 했는데 14년대 반란 사건 때문에 철수가 연기돼서 49년도 6월 30일까지 480명만 남기고 다 철수했는데 아직 철수기 전에 49년도 1월 18일 미군 철수하라.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50선거 반대한 것이 이제 김구 선생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홍민표는 이렇게 조선공산당 서울시 인민위원장인데 27 폭동을 보고 아무 효과가 없이 폭동만 일으키느냐. 50선거를 참여하면은 우리가 다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에서 우리 할 일을 다 하고 그리고 뭐든지 할 수가 있는데 왜 반대하느냐 해가지고 박헌영은 북한에 있고 남한에 총 지도하는 사람이 김삼영인데 김삼영을 찾아가서 쫙 설명하는 거예요. 50선거 반대하지 말고 50선거를 찬성을 합시다. 찬성하면은 최하 우리가 100명 이상 국회의원이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김삼영이나 김구 선생이나 조수왕은 대통령을 뽑으면은 이승만 제껴놓고 완전히 우리가 남한을 장악하고 하면은 북한하고 남한하고 합쳐보면은 통일이 되는데 왜 그걸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김삼영이가 깜짝 놀라고 보고서를 써오라. 그래서 써서 북한에다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김일성, 박헌영, 소련 대사 스티커프 셋이 모여서 이걸 검토하는데 검토할 것이 없죠. 50선거를 참여해야지. 그걸 떡세개를 앉아서 세워보고 있어요.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헌영이가 김삼영한테 50선거를 반대하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김삼영과 한지를 떼고 홍민표가 3일을 밥을 먹지 않고 한지를 뗐다고 그래요. 이건 홍민표를 만나서 집정자가 들은 이야기예요.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그리고 박갑동도 이것을 50선거를 찬양해야지 이거 반대하면 안 된다. 사설까지 썼다가 윗사람들한테 혼내갖고 삭제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김일성이나 박헌영이나 스티브커가 50선거를 참여 안 한 것이 결정적으로 분단이 되고 통일이 못 온 거죠.